처음에는 얼굴을 그냥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그 색필로 이용해가지고 그려놨거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지라 그렸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는 제가 보기에 만드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공예품으로 완성돼서 사용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우러짐이라든가 자연과 사람이 같이 한다든가 그런 걸로 나온 산물을 가지고 그 나눔이나 배품 그런 거를 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들어있는 한지 공예품을 가지고 이론만이 아니고 간단한 체험을 하면서 한지에 있는 어떤 미미한 그런 부분까지도 느껴가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저희 한지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여태까지 물론 한지에 대해서 알았지만 직접 한지 만드는 과정도 보면서 우리나라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자연적인 색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제 나름대로 생활용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기류의 인문학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인문학 수업을 맡은 이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23년 동안 부천대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그 섬유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유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애국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게 남의 거를 문물을 따라할 게 아니고 우리 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던 중에 한지를 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한국적인 게 뭘까 해서
한글이라는 걸로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염색을 좀 했었는데요. 염색보다는 약간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지 공예품에 스며든 우리 감성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한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한국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첫 장에 있는 게 그 한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한지가 여기 지모라고 하거든요. 지모가 있어서 굉장히 짜집기 하거나 보수할 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한지는 가장 내추럴한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봐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장에다가 제가 우리라는 제목을 썼어요. 우리라는 제목을 쓴 거는 내가 아니고, 외국에 나가 보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한반도를 살며 경험한 자연 환경 또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역사 등이 우리의 고유한 심리적 기질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예전에 금모기 사건, 금모기 그 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런 잔잔한 어떤 가슴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표출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 때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문화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매닉 친화적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와 울 그 사이에서 반복하는 그런 건데, 저희가 보면 조울증이라는 거 경험하셨죠? 조울증이라는 거. 그게 조하고 울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그런 언어인데요. 조는 신명과 흥이 넘치는 또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이런,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갈 수 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난 음주 가무는 좀 돼 하는 쪽이 우리가 조가 좀 흥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울은 그 반대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다음에 뭐 겸손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유전자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조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 저희가 체질적으로 얘기할 때도 약간 뭐 토양 체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양 체질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토양 체질이 갖는 성격이 활달하고 밖에 나가면 인기가 많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전자 중에 우리는 색상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형태 중심이 아니고 색상 중심 표현을 해서 그 색깔을 굉장히 잘 갖고 노는 그런 민족이에요. 혹시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일본은 색깔이 좀 어떤가요? 건물 색깔이 검고 회색이고 좀 칙칙하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제 형태 중심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색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정적이다 또는 낙천적이다 또는 활기가 넘친다, 그런 좋은 점에서 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도 있죠. 그래서 열정적이지만 다소 조급하고 심리적으로 기복이 좀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낙천적이고 좋지만 그게 조금 과하면 빨리빨리라는 문화도 있고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반대급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건 광적인 기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만 갖고 있다 그러면 광적인 기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동시에 울이라는 그런 감성도 갖고 있어요. 울. 그래서 울이라는 거는 절제와 규칙 또는 강박, 무의와 순응이라는 건데,
우리 그 미녀에 보면 그 한이나 서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낙천적이고 즐겁고 그러다가도 흥이 나서 막 놀다가도 집에 돌아오는 쓸쓸한 길에는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약간 한이나 뭐 서러움이 조금 그런 조용함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해요. 그 한지 공예품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한지 공예품이 민예품에 속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물건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예품이라고 할 수 하면은 공예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식을 담는 거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에도 그 장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을. 그래서 장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작업하는 분들이 전부 공예 작가들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공예는 민예품하고 같은 말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그 심플한 도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도자기 그림은 준비를 못했지만 도자기 그림을 보시면은 그 도자기에는 굉장히 완만한 곡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일본이나 중국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거나 복잡하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내다 던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단순한 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예품들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의 그런 기질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민예품들은 그 기질적 특성에 뿌리를 둔 은밀하고 느린 미적 본능을 표현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민예품들은 쓰고 또 쓰다 보면 닳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또 뭐를 더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세월이 뭔가를 디자인한다. 그런 뉘앙스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공예품 중에 한지 공예품들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조와 울 중에 어떤 거가 더 많이 표현됐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한지로. 근데 여기 보면 이 한지 등은 아크릴이라는 소재에다가 한지를 붙인 건데요. 이 한지는 우리가 보통 보는 것처럼 밋밋하지가 않죠. 이거는 그 종이를 뜰 때, 이따가 종이 뜨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종이를 뜰 때 어떤 부분은 뭉치고 어떤 부분은 좀 흩어지게 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텍스처를 자연스럽게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적인, 그러니까 좀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의 작업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작업은 여기에 있는 작업은 이걸 문양을 다 손으로 팠어요. 디자인을 해서 칼로 이제 저희가 내일 연습을 해보겠지만 그걸 다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하학적인 추상형 무늬하고 여기에 그 모란꽃을 디자인해가지고 이걸 다 팠어요. 이 장도 보면은 장에 여기에 지문이라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단색이지만 약간 오톨도톨한 느낌이 드시죠? 그것들은 다 문양을 칼로 세밀하게 판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이게 장군 같은 뭐 그런 거고 요 밑에 보이세요? 이 밑에 보이는 건 고무신이에요. 종이로 만든 고무신인데 고무신을 저기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뜯어붙이기 여기에 있는 뜯어붙이기 기법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조를 좀 활용했다고 자유분방한 거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 보면 자유분방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보인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 백호를 디자인한 건데요. 저희는 그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동양 사람에 보면
사상 중에 여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여백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백호를 옆에다가 이렇게 길게 넣고요. 앞에서는 그 무늬를 보면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좀 가구니까 그래서 앞에는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자, 요거는 한지로 만든 등이에요. 요거는 일부는 그 누에고치 같은 거를 이용한 건데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감성이 참 잘 나타나죠. 그 뭐 같아요? 형태가 새 같죠? 네, 새 같죠? 새 같아요. 그래서 기러기나 또는 뭐 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런 간단한 쇠로 나온 요런 선 있잖아요. 요런 선들이 굉장히 한국적이다. 그런 느낌을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한국적이다. 우리나라 그 작품에 보면은 선적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수묵화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선적인 작업들이 또 많고요. 그 다음에 양감, 덩어리감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모든 작품들은 대비를 통해서 서로 강조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양감과 그 다음에 선적인 요소, 덩어리감과 그걸 같이 해서 이제 표현해준 작품이에요. 이것도 한지 작품이에요. 이거는 중첩이라고 해서 한지를 여러 겹 뜯어서 붙였어요. 붙여서 빗을 반대쪽에서 투과한 건데 등의 일부분만 지금 찍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무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다루는 것도 거의 그 자연을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지가 특히 그 물성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조그만 부조 작품인데요. 요거를 스티로폴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엠보싱 효과를 나타나게 작업을 다 했어요. 밑작업을 해서 판을 떠낸 다음에 이게 동양화 물감으로 다 악교에다가 칠해가지고 요거 도트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도트를 찍어서 했는데 너무 선적인 요소만 많기 때문에 부분에다가 이제 칼라를 칠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도 한지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 어머님들 많이 보셨죠? 이거는 그 종이를 풀에다 이겨가지고 색칠을 해서 모양을 디자인한 다음에 그리는 것들을 이거는 그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생활용품 중에 시계를 만들었는데 요거랑 요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에 나와 있는 곳 부분을 디자인해서 그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학생들한테 민화 카드를 좀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히 덤덤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그린 그림인데 이게 원래 민화에 있었던 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칼라를 좀 버전을 해가지고 칼라웨이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지에다 썼어요. 장지에다 써서 그려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민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걸 그릴 때 요거는 그냥 칼라를 툭툭 칠해가지고 라인만 정확히 그려줘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채색을 한 다음에 라인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요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묵화처럼 한 번에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밑색을 칠해두고 그걸 녹이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줘요. 그래서 조금 마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을 대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감성에 맞는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지를 막 풀어가지고 이제 틀에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든 탈이에요. 탈인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사자 탈인데 임의로 해서 모양을 만들었지만 요런데 도트를 찍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연스러움과 그런 그 계획된 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요. 저희가 꼭 우리나라 것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저희가 그 작품들을 그 나라 사람들한테 맞게 좀 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작업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우리 거를 나타내면서도 그 사람들이 요거는 우리 취향에 맞는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칸딘스키 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칸딘스키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도자기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같은 디자인인데 도자기에다가 채색을 한 거고요. 요거는 한지에다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도자기하고 한지 작품들을 같이 같은 테마로 작업을 해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그러니까 물건만 완성해서 딱 놓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또 이렇게 꾸미는 미적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뭇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이 나뭇가지에다가 한지로 색깔 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디스플레이에서 키를 좀 키워줬더니 양쪽에 여백이 좀 생기죠. 여백이.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감성을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화를 주제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장에 보면은 국화 무늬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국화에서 이제 디자인해 갖고 작업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화 무늬로 해서 도자기와 이런 거를 같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집을 새로 살 수는 없으니까 요번에 가을도 됐는데 좀 도자기 쪽으로 좀 바꿔볼까? 국화나 뭐 이런 거 좀 가을 냄새 나는 쪽으로 해볼까? 그럴 때 이런 걸 좀 디자인해가지고 천천히 공방 같은 데 가서 작업도 좀 하시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가 또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로 또 더 많은 것을 얻으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좀 하면 또 색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종이에다가 종이를 이제 이렇게 접어놨는데요. 한 칸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아무데나 쓰시면 돼요. 뭘 쓰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한지 또는 한지 공예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뭐 쓰시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한번 써봐 주세요. 크게. 한지 하면 떠오르는 거. 예를 들어서 한지로 만든 거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한지가 느껴지는 감성 같은 거 괜찮습니다. 뭐 한지에 대한 속담도 있잖아요. 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또 그 한지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한 칸에 하나 큰 글씨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하면 느껴지는 그런 감성 같은 거 있었어요. 포근함, 뭐 또는 그 자연스러움, 내추럴한 거, 내추럴한 색깔. 그 다음에 또 한지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문풍지, 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즐김. 네, 질기죠. 성질이 좀 질겨요. 그 다음에 또 통기성이 좋아서 소통이 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소통이 되죠. 또 한지 그러면 고급스러운 것도 있어요. 예, 좀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막 싸구려 같지 않고. 흔들흔들은 어떤 뜻으로 쓰셨어요? 흔들흔들 하면은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창호지 소리요. 한지 소리. 네. 한지 소리도 굉장히 좋죠. 그 옛날에 방 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람 새는 소리로 피리 소리 같은 것도 조금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 나왔다고 막 그런 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을 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나 느낌 같은 거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우리 민족 자체가 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준비한 거 한번 볼게요.
인류의 4대 발명품, 기록 보존의 기능, 지식 전달의 매체로부터 생활공예,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종이. 그중 으뜸인 우리의 전통 한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 우리 선조들의 삶과 고유의 정서가 묻어나는 한지. 부드러운 한지의 질감과 신비한 빛깔, 그 과학적인 우수성은 이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을 사랑한 사람들, 수천 년을 이어온 장인 정신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한지장. 한민족의 지혜와 자연의 숨결을 담아 한지의 고고함을 빚어내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한지 문화의 세계를 느껴본다. 당나무의 생장 조건인 맑은 물, 햇빛, 기온이 알맞은 조룡산 기슭에서 3대째 전통 한지의 맥을 잇고 있는 한지장 안치용.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장인의 땀방울이 우리 전통 한지의 미래가 된다. 조룡산 기슭에서 맑은 물, 햇빛, 기온이 알맞은 조건에서 생성된 1년생 당나무를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채취하는데, 이때 거두는 이유는 닭의 섬유질이 잘 생성되어 있고 수분도 적당하기 때문이다. 자, 저희가 이제 재료가 그 한지라는 거는 이제 당나무라는 거는 아시죠? 그 여기 보면은 그 신달자 시인의 한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눈으로 읽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 허공의 질감이 어떻더냐. 햇살 지나고 박살나는 피투성이 천둥 지나고 할퀴듯 사나운 폭풍하여 연한 몸빛에 달빛 지나고 연한 쑥물 봄바람 지나고 그 다음에 늘씬하게 두들겨 태어나는 한지. 종이의 질긴 정신은 죽음을 넘어왔다. 세상이 뱉어내는 것들 다 아는디. 그래서 낮은 보폭으로 깊은 침묵 안에 얼어붙는 겨울 대지에 쏙 고개 드는 싸. 소리 없이 도도한 사람의 정신 여기 태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으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 아까 당나무를 채취하는 것부터 찌고 껍질을 벗기고 백피를 삶아서 씻어 말린 다음에 두드리기라고 해서 고해라는 걸 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해를 하면 정말 엄신 뭐 두들겨 맞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닭섬유를 풀어서 이제 종이를 떠요. 종이를 뜨는데 그런 다음에 종이를 다 뜨면 발에다 뜨면 그거에다 압착을 해갖고 물도 빼고 그 다음에 자연 건조 또는 요즘에 그 기계를 써서 건조를 시키고요. 맨 마지막에 다 되면 우리가 옷에 풀 먹이듯이 살짝 풀을 먹여서 다듬이질을 하게 돼요. 그럼 또 한 번 맞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 100번의 손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지를 싸게 사시면 안 되고요. 비싸게 사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우리 한지에 대해서 하고 역사, 뭐 실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요 앞쪽에 있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종이 한지는 백지예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100번의 손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백지, 100백자를 써서 백자를 쓰는데 저희가 아까 그림 잠깐 끊었는데 재료적인 특성에 따라 닭종이 또는 닭지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요. 또 색깔에 따라서도 색깔 이름이 달라요. 감진이 뭐 그 남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이 한지는 지 1000년 견 500이라고 해서 아까 어떤 분이 쓰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간다고 쓰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한지는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질긴 종이다
소재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한지는 친환경적인 소재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그거를 이기거나 할 때 잿물을 써요. 한지는. 근데 보통 딴 것들은 뭐 쓰죠? 가성소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소재고 나무를 죽이지 않아요. 당나무를 베지 않고 껍질을 벗겨서 쓰기 때문에 채취를 할 때 밑둥은 남겨놓고 밑에 뿌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라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소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태워도 연소가 잘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 한지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명 등에 많이 쓰잖아요. 그게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닥섬유 사이사이에 공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 잘 되고 또 빛의 투과율이 좋기 때문에 등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히 그냥 보고만 지나가면 그 위에 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는 한지가 태동돼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두들겨서 만든 최초의 종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에는 닥섬유로 만든 종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 종이로 정착된 때예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래됐죠. 1200년 이상.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굉장히 불교 서적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책도 많이 써서 한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한지의 발전기다. 고려 시대는 그렇게 보여 있고 그때부터 이제 색지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이제 더욱 발전된 시기인데요. 이때는 막 종이가 많이 남아나갔고요. 가구 만들 때 막 뜯어가지고 막 내지로 막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유실된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 여기 보면은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각 지방에는 장인을 소집하여 종이를 생산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한지 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말이 되면서 한지 제조 산업이 쇠퇴되면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양지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양지는 펄프를 잘라서 쓰는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양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종인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전통 한지, 한지를 달라 그런 말 때문에 이제 한지라고 구분돼서 불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실제로 인사동에 가시잖아요. 인사동에 가면 한지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지가 아니에요. 가격이 좀 싸다 그러면 전부 다 중국 한지예요. 그래서 원주에서는 한지를 낼 때 한지의 이 지면 요 끝자락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내요. 매장마다. 그래서 원주 한지는 거기 도장이 다 있어요. 그 빨간 인주 같은 걸로 찍은 도장이. 그래서 제가 인사동에서 최근에 나가봤을 때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정말 얘기하기는 싫지만 보면은 일본이 민족 문화 말살 정책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뭐 그렇게 자꾸 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한지의 맥이 거의 다 끊겼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45년부터 50년간은 한지의 제작이 맥이 거의 단절됐었어요. 남아있는 분들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한국적인 게 많이 뜨면서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한지 산업이 다시 부흥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보시면은 한지 품질 표지제를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공예문화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웰빙하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지키자라는 것 때문에 많이 한지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지에는요, 제가 한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가변성을 갖고 있는 재료예요. 저희가 포스터 칼라 또는 뭐 그러면 포스터 칼라는 물로 이겨서 이렇게 쓰는 거, 그 용도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지는 처음에 제작 과정, 백필을 만들었을 때부터 내가 거기다가 뭐 다른 무늬를 넣고 싶다, 다른 뭐 나뭇잎을 넣고 싶다, 그럼 나뭇잎도 좀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풀을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단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물르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용도에 따라서 물질이나 뭘 섞느냐 또는 닭 원료를 얼마나 두들겨 치느냐 그다음에 닭풀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조형 재료로서의 가장 좋은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물 빠짐이 좋은 거친 종이는 기름을 걸릴 때나 젓갈을 내리는 용도로 썼다고 하죠. 그리고 앞물질한 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종이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섬유가 앞뒤로만 가잖아요. 보통은 앞뒤로 치고 그다음에 좌우로 해서 가로 세로로 얼기설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물질을 한 거는 제기차기 할 때 그 종이 찍찍 찢어야 되잖아요. 그 한 결로 찢어지기 때문에 앞물질 한 거는 제기차기를 위한 종이었다. 그렇게 우리 그 선조들이 보면 이렇게 그런 그 정말 총명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연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지는 그 요즘 규격이 다 다른데요. 그거는 그 장인이 이거를 치는 그 틀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다르죠. 이제 요거는 그 한국인의 삶과 함께한 한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지를 언제 썼는지 한번 제가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지하고 같이 하는 민족이었어요. 저희나. 그래서 아기의 출생을 알리는 금줄에다가 숯이나 고추를 꽂잖아요. 거기에 하얀 종이 한지를 꽂아요. 그 다음에 100일이 돼서 100일을 축하하는 백설기 시루 밑바닥에 한지를 깔았다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루떡 조그만 거 뜰 때 한지 뜯어다가 밑에다 놓고 그거 숨 잘 올라오라고 그렇게 떴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저는 기억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글을 배우면서는 한지로 만든 서책 쓰고요. 그 다음에 한지로 만든 연두 날리고 그 다음에 당나무 껍질이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거를 꼬아가지고 팽이줄로 만들어서 팽이를 이렇게 치면서 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혼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이 돼가는데요. 거기에다 이렇게 남자 사주, 남편 사주를 해서 받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을 다하면 돌아가시면 그 한지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 행렬에 만장을 뒤로 하고 지전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만장은 종이나 견에다 쓰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그를 아끼시는 분이 그걸 써주시는 거 글이에요. 그 다음에 지전은 종이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돈은 못 한다고 그래서 종이돈을 해서 버리죠. 그래서 삼신상에 아기를 낳으면 여기에 한지를 올리고요. 백일떡 할 때도 이건 위에도 덮었지만 밑에 그 다음에 혼서, 그 다음에 책, 뭐 만장 이렇게 해서 깃발에다가 이렇게 달고 장례 행렬에 쫓아가는 그런 거가 있었어요. 한지가 이제 활용되는 걸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현대 미술에는 어떻게 사용되나 그럴 때 아까 써주신 것대로 부드럽다, 따뜻하다, 연하다, 질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식어가.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견고하기 때문에 캔버스에다가도 한지를 붙여가지고 그걸 바탕지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지와 그러니까 평면과 입체 작업할 때 이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정종미 씨가 만든 작품인데요. 한지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작품은 이제 황진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 한지와 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광현 씨 작품인데요. 요거 하나하나는 그 스티로폼을 쌌어요. 스티로폼을 서책으로 쌌어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다 묶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약방에 가면 한약방에 가면 한약을 첩약을 지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그렇게 놨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아련하고 성의, 정성스러움 그런 게 너무나 좋았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큰 입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걸 하나하나 스티로폼을 다 싸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작품은 제 작품인데요. 그 한지 주름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글을 썼거든요. 한글을 썼는데 여기 쓴 내용이 그 만트라라 그래가지고 주문이에요. 저기는 지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썼어요. 계속 그냥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예 디자인에 사용된 한지를 한번 보면요. 공예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쓸 거는 여러 겹해서 붙이는 거, 배접하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먹여서 굳히면, 그러니까 물이랑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고해야지 풀 섞어서 쓰면은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을 좀 많이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한지에는 종이털이 있어서 보수 작업 시 자연스럽게 짜집기가 가능하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실기하시면서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채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한지는 2층 장은요, 지장공예라고 하는데 2층 장은 나무 골조를 써서 붙일 수도 있고요.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해갖고 그거를 골재로 쓸 수도 있어요. 골조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에는 브로치도 만들어요. 한지 브로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는데 저도 요거 오늘 달고 왔는데요. 요거는 종이 감기로 한 브로치예요. 흰색하고 검정으로. 이거 그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등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에 이렇게 문양을 파거나 아니면 여기 대나무 잎이나 이런 거 단풍잎 같은 거 아까 붙이듯이 창호지에 붙이듯이 그렇게 넣은 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느질을 했어요. 재봉틀질로 해가지고 그 갓을 좀 꾸며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나무 가지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그 껍질 같은 거 있죠. 닭껍질 같은 거 조금씩 섞여 들어간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해갖고 만든 나무가지를 형상화한 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인터넷에 떠있던 그림 같은데 이것도 그 한지 등이에요. 이 골조는 쇠나 또는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이나 패션에도 많이 한지를 썼다라는 걸 보여줄 건데요. 창호지, 대표적으로 창호지 많이 썼고요. 예전에는 장판지 썼고요. 그러니까 밑에. 그 다음에 요즘엔 옷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한지로. 요즘엔 원주나 전주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어요. 매년 축제할 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작품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예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세련된 구조미를 가진 그 민속 공예라고 해서 그 우리가 만드는 공예는 작가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장점에는 그 순박함과 정감이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순박함과 정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는 대로 색도 원래는 고르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편안하게 제가 한지를 느끼기 위한 거라서 요거는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감성이나 취미에 맞게 색깔을 조금 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지 공예는 문양이랑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양에는 여러분들이 전통 문양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통 문양이다라고 하는 거. 모란 꽃이 뭘 의미하는지는 아세요? 다산, 행복, 부귀, 영화 그런 거잖아요. 이 전통 문양들은 전부 다 다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혹시 그 박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산도 있어요. 박쥐는 편복자를 쓰기 때문에 복을 가져오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사람한테 박쥐 문양이 길상 문양이라서 박쥐 문양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은 괜찮아요. 같은 그 영향권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쥐 문양이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 문양, 동물 문양, 추상 문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당초문 보셨어요? 이렇게 꼬불꼬불 막 한 거?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장수의 의미예요. 이렇게 덩쿨을 계속 치기 때문에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양을 자기가 만드는 공예품에다 넣어서 자기의 현세의 복 같은 거를 조금 기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공예 기법에 공예에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장공예라고 해서 아까 붙이는 공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꺼운 배접지나 이렇게 붙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책장이나 책괴나 필통, 좌경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봤던 그림인데 이렇게 붙이는 공예, 요것도 골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장공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시죠? 지승공예. 지승공예는 그 한지를 좁고 길게 해가지고 그걸 꽈서 써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저기 링크를 해놓은 거 보이시죠? 꼬는 거 작업하는 거 있는데요. 오늘 실기할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호공예라고 해서 풀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기류, 찻상, 지갑, 망태기, 화병 이런 걸 쓰는데 실제로 여기다 오칠 마감을 해서 물이 안 새기 때문에 화병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지화공예라고 해서 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플라스틱 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걸 만들진 않고요. 제사할 때나 뭐 굿할 때 뭐 이럴 때 쓰죠. 그래서 이건 스님 작품인데 굉장히 다양한 꽃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찾아보니까 서경 스님이라고 치니까 온 지화 공예한 것만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지등공예인데요. 골조는 여러 가지로 만들고요. 자, 오늘부터 할 내용이 한지 체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골조에다가 한지를 붙여야 돼요. 한지에다가 한지를 붙일 때는 밀가루 풀만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물질에다 붙일 때는 이게 한지로 됐으면 그냥 붙이면 되는데요.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 제가 50본드랑 풀을 좀 섞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실기를 시작하면 그 풀을 좀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골조에다가 한지를 붙이는 작업이 제일 먼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요. 지금 여기 이거는 본드하고 풀을 섞은 거고요. 그 옆에다가 풀만 있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칠할 때 본드 있는 걸 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칠해서 밖에다 칠할 때는 풀만 칠해야 돼요. 여기다 본드 칠하면 그 다음에도 또 본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한지는 한지끼리 붙일 때는 풀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양 작업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건데 문양을 이제 파야 되는데 난 못 파겠다. 그러면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그냥 뜯어서 붙이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증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을 파고 싶다. 그런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파도 돼요. 이거는 클림트 작품을 다시 디자인해 갖고 했는데요.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걸리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필통을 하나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디자인은 요 안에 거는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테두리만 문창호 쌀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팔 거는 이렇게 심플하게 해서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붙이시고 하나 정도만 악센트로 파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시간 안에 잘 끝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색동띠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방법은 혹시 궁금하시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건 만들어 놨다가 한 줄만 딱 띄어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해 보시고 내일 그냥 다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바로 할게요. 지호가 좀 나오죠. 저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남은 거 넣어버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가운데 있는 건 밋밋하게 하는 건데 과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걸 반성하면서 하실 때는 과하지 않게. 그럼 욕심도 없어지고요. 내가 저기 가서 작품을 보던 게 잘못인 것 같아. 부자 너무 많이 묻어서 수가 있어요. 종이에서 그냥 붙이는 한지는 좀 체험적인 학습이라서 그 한지를 만져보면서 한지의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앞쪽에는 그 한지에 대한 특성 같은 거나 그런 그 인문학적인 배경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지를 직접 만들면서 그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껴보도록 그렇게 실습을 좀 겸해서 했습니다.